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방송인 전현무 씨, 과거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이 재조명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에 해당 사진이 공개가 됐을 때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영상 사진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전현무 씨가 스케줄로 이동을 하는 가운데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이 방송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그 박나래 씨에 대한 사건이 커지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료인은 의료 행위를 의료기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시면서 이 사진이 다시 한번 좀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사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되어서 강남경찰서에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전현무 씨에 대해서도 수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현무 씨 측에서는 조금 아까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일단 입장이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연장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현무 씨 측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여드렸지만 진료기록부 사본까지 공개를 하면서 빠르게 의혹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해명을 내놨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설주한 변호사님, 어떤 해명이 나온 거예요? 네, 세 가지에 대해서 해명을 정확하게 내놨는데요. 당시가 2016년 1월 14일, 20일, 26일에 어떤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진료 기록부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줬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병원비를 입금했느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수익금 통계 사본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차 안에서 맞았을 때 그 링거라든지 이런 의료기기를, 의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줬는데요. 그 수액 처치 후에 그 다음에 1월 26일 날 병원을 재방문했을 당시에 이 의료 폐기물을 병원에 가져다 줬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전현무 씨 측의 해명 들어보셨는데, 이렇게 되면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해소가 되는 걸로 보세요? 아무래도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다툼은 꽤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행 의료법 33조를 보면은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현무 씨 측에서도 본인이 성대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물을 투여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일단 약물을 투여받고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차 안에서 계속 맞게 된 것인데, 나중에 이 링거를 뽑는 과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처음에 주사 바늘이 들어간 이후에는 의료인이 옆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현무 씨 측에서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 규정 해석에 대해서 거의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으로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나래 씨 측은 이제 최근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나래 씨 관련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을 한 건데, 일단은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인가요? 일반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데요. 고소인 조사는 보통 공개 조사보다는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고, 그래서 이제 박나래 씨 측이 어떤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 상당히 6시간 정도라고 한다면 적지 않은 시간 고소인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더불어서 그다음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20일 날 이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조사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갈 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빠른 처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고소한 의혹,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전 매니저들은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해요.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공갈 미수 사건. 그러니까 본인은 전 매니저들에게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예. 이 매니저들이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를 하고 예.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면서 공갈 미수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건은 추가로 횡령 혐의로 또 매니저들을 고소를 한 것인데요. 개인의 법인을 세워서 본인의 회사에서 어떠한 그 다른 자금들을 본인 개인 회사로, 개인 법인으로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고소장을 접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매니저들이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다 밝힌 부분이고 이건 새로 만든 법인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던 법인이고 오히려 박나래 씨 측에서 세금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돈을 입금을 해서 그쪽 법인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게 지금 횡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매니저들이 이 금원에 대해서 박나래 씨 회사의 금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터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매니저들 말로는 입출금에 대해서는 모두 박나래 씨 개인이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입출금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박나래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네. 통해서 통보가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고소한 사건 외에 전 매니저들이 박 씨를 고소한 사건 여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박나래 씨에 대해서 전 매니저들이 특수상해, 그다음에 명예훼손,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지금 고소를 해놨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면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그 주사인물 상대로 한 고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전 매니저들에 대한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진행이 됐다라고 하고요.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나머지 어떤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라든지 고소인 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피고소인 박나래 씨 측을 최종적으로 한번 불러서 아마 네.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나래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한 것들이 실제로는 매니저들의 도움을 받아서 방송 이미지를 연출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유튜버를 통해서 제기가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법적인 쟁점이라기보다는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를 허위로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유튜브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큰손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손님들을 집에 초대해놓고 굉장히 푸짐한 음식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매니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준비 과정은 실질적으로 매니저들이 도맡아서 했었다라는 것이죠. 나래바라는 것이 열리면은 그때는 매니저들이 항상 상시 대기 상태였고 그리고 어떤 손님들을 맞는다라든지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니저가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